와. 밀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제가 씹어먹은 거 보셨어요? 맛도 완전 달라요. 목을 딱 치네. 이거 맛있다. 저는 지금 꿀 테이스팅 처음 해봐요. 꿀만 여러 가지를 넣고 맛 비교는 지금 처음인데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저속노화 요리 수업 정나래 요리연구합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꿀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뭐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에 또 좋은 게 바로 이 꿀이지 않겠습니까? 선물하실 일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예쁜 꿀 선물하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있는 예쁜 꿀병들은요, 강원도 양구군에서 채취를 한 맛있고 건강한 꿀들인데요. 보시면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하나씩 볼까요? 야생화 꿀. 말 그대로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화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은 거를 한 병에 넣어놨고요. 또 옆에 보면은 피나무 꿀이 있어요. 피나무 꿀은 2, 3년 주기로 강원도 고산지대에서 아주 소량 채밀되는 최고급 꿀로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기관지라든지 뭐 이런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요, 벌꿀즙이라고 해서 이거 좀 특이해요. 보이세요? 천연 밀랍으로 이루어진 벌꿀즙인데 파라핀이 첨가되지 않은 사양 벌꿀즙이라고 해요. 한참 그 벌꿀 아이스크림 유행할 때 아이스크림 위에다가도 요거 한 조각씩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디저트에 토핑용으로 쓰기도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생긴 또 이 꿀병이 있는데 요거는 재질은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안에 꿀량은 많아서 묵직하고요. 여기도 또 예쁜 요렇게 딱 2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선물하기 딱 좋고요. 야생화 꿀과 피나무 꿀 두 가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야생화 꿀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을 알고 향을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무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입에 넣었는데 이 숟가락으로 여기 또 닿으면은 당연히 곰팡이가 피겠죠. 그리고 침 튀지 않게 멀리 보내놓고 뚜껑 살짝 닫아놓고 먹어보겠습니다. 밀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제가 씹어먹은 거 보셨어요? 꿀 씹을 수 있어요. 밀도가 높아서 쫀득쫀득한 그 카라멜 같이 그냥 씹었다고요. 맛있고 되게 은은한, 아주 뭐 강한 향이나 밤꿀 이런 것처럼 강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은은하게 맛있다. 오, 뒷맛이 좋네요. 지금 제가 다 삼켰거든요. 근데 요 입안에서 뭔가 약간 향 같은 게 남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완전 달라요. 올라와 보세요. 꿀향이 다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채취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르죠. 네. 얘가 훨씬 더 좀 향긋하잖아요. 꽃에 가까운 향. 얘는 이제 나무다 보니까, 나무라서 그런지. 야생화 꿀은 늘상 맞는 그 꿀향인데 얘는 약간 그 와인 오크통 향 같기도 하고, 피나무라고 알고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나무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숟가락 썼던 거 쓰면 안 되고 새 거. 맛도 완전 달라요. 약간 새콤하다고 해야 되나? 더 달아요. 목을 딱 치네. 목을 치는 새콤함과 달콤함이 공존해요. 이게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맛있다. 저는 지금 꿀 테이스팅 처음 해봐요. 뭐 와인이라든지 뭐 음식으로 이렇게 테이스팅하거나 품질평가 해본 적이 있는데 꿀만 여러 가지를 넣고 맛 비교는 지금 처음인데 새롭네요. 요거는 디저트 먹을 때 장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벌꿀즙은 젓가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이건 또 다르다. 맛이 달라요. 씹다 단맛이 다 빠지면 약간 껌같이 남아있거든요. 요거는 뱉으셔도 됩니다. 제가 맛을 보니까 묵직하고 좀 강하고 좀 더 쫀득쫀득한 건 피나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긋한 거는 야생화 꿀. 그 다음에 요 벌꿀즙은
이제 사실은 사양 벌꿀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요건 이제 디저트 같은 거, 아이스크림 먹을 때 또는 뭐 와플이라든지 이런 데 토핑용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 꿀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귀한 식재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꿀을 약이라고 불렀어요. 약밥, 약식, 약과 이거 다 약자를 쓰는데 그 약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이 꿀을 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꿀은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내가 좀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 할 때는 요거 한 스푼이면 딱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절절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타주면 속이 풀린다, 몸이 좀 낫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고온에 좀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채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약간의 계피가루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디님, 근데 우리가 꿀을 먹다 보면은 왜 이만큼 먹고 나면은 여기 밑에 설탕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허옇게 따로 덩어리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변질돼서 버렸는데요. 버렸어요? 비싼 꿀을? 그거는요, 먹어도 됩니다. 그냥 꿀이 온도 변화 때문에 굳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탕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다 드셔도 돼요. 꿀을 보관할 때는요, 실온에 보관하면 되지 냉장고에 넣는 거는 비추합니다. 왜냐? 온도 때문에 굳어버려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 상온에 두시면 되고요. 꿀은 이렇게 뒤에 돌려보시면은 소비기한이라든지 품질 보증 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유통되는 제품에는 품질 유지 기한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날짜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100% 천연 벌꿀은요, 이론적으로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도 먹을 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또 자체적으로 살균력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벌이 만들어내는 살균 효소가 들어있어서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도구는요, 쇠숟가락은 꿀의 산화효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시고 반드시 물기가 없는 마른 숟가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옹고유 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놨어요. 타고 들어가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이 되고 공동 구매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기도 좋고 또 올겨울 건강을 챙기기에도 딱 좋으니까 꿀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번에는 또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